여러분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불을 질렀어요. JP모건이 저 체이스은행이 불을 질렀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보신 것처럼 미국의 은행이 그것도 랭킹이 되게 높은 은행이에요. 그냥 헛방한 은행이 아니거든요. PNC 은행 그 리플사의 리플 네트워크 멤버로 들어간 PNC조차도 미국 내에서 10위에 속하는 은행인데 지금 체이스 은행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거의 맞짱을 뜨는 수준의 거의 탑급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 체이스 은행이 크립토 커런시를 발행했어요. 재밌죠? 게다가 크립토 커런시가 XRP처럼 네이티브 성격을 갖는 그런 디지털 에셋일 수도 있지만 지금 체이스 은행이 발행한 거는 여러분들 소식 들으신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달러랑 패깅이 되는 거예요. 미국 달러랑. 참 재밌죠.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저기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제가 이 소식이 어제 아마 새벽에 들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오늘 한 5시? 4시쯤에 아마 그때 기사로 갑자기 막 빵빵빵 뜨기 시작해갖고 바로 난리가 났었는데 사실은 바로 설명을 할까 하다가 일부러 기다렸습니다. 예, 제가 궁금했던 게 있어갖고 일부러 기다렸는데요. 과연 국내 블로거나 이 유튜버 분들이 지금 리플사의 비즈니스나 XRP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갖고 있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설명을 해버리면은 이미 설명된 정보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발을 빼고 기다려봤어요. 얼마나 이해도를 갖고 있는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패닉 상태더군요. 지금 굉장히 패닉 상태인데 여러분들께 그래서 자세한 걸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CBDC 때문에 제가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약간은 성격이 달라요. 왜냐하면 CBDC는 앞에 CB가 붙은 게 센트럴 뱅크잖아요. 중앙은행이 껴있는 건데 지금 중앙은행이 발행한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가 한계가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과 리플사와 리플사 하려는 비즈니스 그리고 XRP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어떠한 방향들로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체이스 은행이 불을 질렀기 때문에 아마 다른 은행들이 뒤따라올 가능성이 많아요. 추가적으로 얘네들도 크립토 커런시 만든다고 나올 텐데 그러면 이런 비슷한 류의 소식들이 계속 들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소식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런 백그라운드가 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위협적이다, 달러 대책이다, 호재다 얘기가 굉장히 많죠. 자, 결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거는 이게 호재다 또는 악재다 뭔지가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호재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악재라고 얘기하기도 뭐예요. 이거를 그냥 흑백처럼 흑백의 논리로 흑이다 백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안에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분명히 리플사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약간 챌린지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플사한테 위협이 되거나 도전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 하나 갖고 무조건 좋은 거야 또는 무조건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리플사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고 어떤 부분들이 지금 리플사 비즈니스에 도움이 안 되고 챌린지로서 다가오는 포인트가 있는지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 체이스 은행이 본인들 자체의 크립토 커런시를 발행한 게 이게 결과론적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체이스 은행이 발행한 크립토 커런시가 어떠한 장단점을 갖고 있고 얘네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지금 이걸 어떻게 쓰려고 하는데 이 그림이 리플사의 비즈니스와 리플사 하려는 것과 어떤 상충관계를 갖고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이게 어떤 그림으로 갈 수 있다. 이것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싸움에서 승자가 누가 될지 단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인사이트를 드리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의 특성 그리고 기본적인 특성이 이렇고 JP모건, 체이스은행이 발행한 크립토 커런시는 거기에 플러스 지금 상황에 얘네가 발행했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가져서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단점도 있다.
그래서 리플사가 하려는 거랑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베팅이죠, 사실. 미래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플사가 이런 관계 안에서 뭐라고 주장하는지 리플사의 생각은 뭔지까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진행을 할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진행을 하죠. 그죠? 걱정되시는 분들은 포기하는 게 맞아요. 들어보고 이 싸움에서 리플사가 승리하기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포기를 해야죠. 네,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본인의 판단을 믿으셔야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당연히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판단을 하셔야 그나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제 채널의 포커싱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정답은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잘 아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께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항상 제 채널은 포인트가 거기 있어요.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저도 모르는 정답을 물어보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신만이 알 거예요, 진짜. 미래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릴 수 있지만 정답을 말씀드릴 수 없어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이 아저씨들이 크립토 커런시를 만들었죠. 이 특징에 대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특징 첫 번째 뭐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머리에 딱 떠오르실 거예요. 달러랑 패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담보가 되어 있는 거죠. 얘네가 만든 그냥 JPC라고 할게요. 통상 JPA 코인 해갖고 그냥 지금 제 채널 설명에서는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JPC라고 그냥 통화기호를 임시로 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JPC 한 개는 JPC는 이렇게 설정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죠, 저희가? 이런 특성을 갖는 커런시를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시는 거지만 핵심을 짚기 위해,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려면 이 포인트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가 발행한 거예요. 센트럴 뱅크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아니에요. 발행 주체가. 띡띡이에요. X죠. 그냥 커머셜 뱅크예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설명이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약간, 전제를, 그러니까 거꾸로 증명하는 형태로 가져가 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가정을 합시다. 자, 스테이블 코인. 지금, 테더랑 똑같아요, 사실. 지금 체이스은행이 발행한 건 테더랑 비슷합니다. 1달러 고정이잖아요. 고정으로 본인들이 만든 크립토 커런시랑 1대1로 패깅돼 있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크로스 보더 페이먼트가 가능하다 라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페이먼트가 가능하다. 자, 이거는 설정이에요. 설명을 위해서 설정을 하는 거고, 자, 이렇게 가정하고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씩 짚어보죠. 이 가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가능하다. 크로스보더 페이먼트가 가능하다는 거는 이거 자체만으로 가능하다는 의미는 곧 이것과도 같습니다. 브릿지가 필요 없어요. 이걸로 혼자서 할 수 있으면. 그쵸? 필요가 없죠. 지금 브릿지가 필요한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 법정화폐들을 서로 컨버트하는 그 가운데서 비율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유동성 문제도 그렇고, 그거를 이제 세르먼트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프리펀딩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론 아까 얘기한 유동성 확보도 있고요. 미리 확보를 해놔야지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리펀딩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 문제는. 자, 근데 그런 비율 때문에 리플사가 들고 나온 게 바로 XRP라는 네이티브 에셋. 그걸 들고 나서 중간에 브릿지를 효율적으로 해서 딱 필요한 만큼만 $100를 보내면 그 순간에
브릿지 형태로 들어가서 그 수요만큼 딱 100달러치만 필요한 만큼 샀다가 파는 형태로 해갖고 효율적으로 컨버트, 빠르게 비용 저렴하게 해주겠다는 걸 솔루션을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가정에서는 저 JPC, 바로 체이스은행이 발행한 크립토 커런시, 저 스테이블 코인으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처리가 가능하다. 이거를 그냥 받는 쪽에 날리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전제했을 때 과연 이게 진짜 가능할지를 짚어보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죠, 지금. 네. 자, 보십시다. 그림을 그리죠, 잠깐. 자, 이게 보내는 쪽 A입니다. 받는 쪽이 B예요. 그리고 여기 JPC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 계정에. 그리고 이 계정에는 뭐 밸런스가 0이라고 합시다. 0이라고 하고 지금 100달러를 보낼 거예요. 그럼 알기 쉽죠? 얘는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100개 던지면 돼요. 그냥 이쪽으로. 그죠? 100개를 던졌습니다. 던 끝났네요. 크립토 커런시니까 당연히 블록체인 기반이고 오늘 기사에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은 아마도 요거겠죠. 쿼럼이겠죠. JP 모르건이 만든 블록체인. 이 쿼럼일 겁니다. 네, 일 건데 이 안에서 A 계정에서 B 계정으로 JPC 이 블록체인 안에 있는 에셋인 요거를 던지면 끝나겠죠. B 계정으로. 보냈어요. 끝났어요. 되게 알기 쉽죠.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가 B라는 계정을 가진 금융기관이나 어떤 주체가 한국이고 그리고 여기는 미국이라고 합시다. 그럼 미국에 있는 A 금융기관이 한국에 있는 B 금융기관한테 100달러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 JPC를 100개를 B 계정으로 보냈다. 그럼 국경을 넘었죠? 끝났네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완료. 리플 사건보다 훨씬 쉽네? 끝났죠? 완료해요. 망했네요? 브릿지 할 필요도 없네요. 얘네는 한 번에 딱 보내고 끝나니까 완벽하네요. 네. 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 구조 자체는 굉장히 몇 가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는데 굉장한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화폐를 하나 던질 거예요. 사실 화폐가 아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10만원짜리 수표 잘 아시죠? 10만원짜리 수표 국내에 돌아다니는 거. 네. 이것과 JPC의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잠깐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자꾸 생각하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더 깊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 설명도 들으시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좀 비교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JPC와 우리나라 국내에 돌아다니는 10만원 수표는 영락없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특성에서는 너무나 똑같아요. 이거는 하나의 채권이자 채무예요. 은행 입장에서 이 10만원 수표를 발행한 은행 입장에서는 채무고 그리고 이 10만원 수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채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국내 은행이 자,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은행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은행 가갖고 여러분들이 애용하는 하나은행이 발행한 10만원짜리 수표를 들고 우리은행을 찾아갑니다. 그죠? 그걸 가갖고 이거 지금 우리은행에 계좌 만들어서 10만원 입금하고 싶습니다. 입금해주세요 하면은 우리은행이 뭐 하죠? 여러분들한테 뭐려고 하죠? 바로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죠? KYC를 위해서. 근데 이거는 물론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도 요구하겠지만 계좌를 만들지 않는 상황에서도 수표 때문에 여러분들 신분증을 요구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수표에는 발행이 누구라고 찍혀있죠? 어떤 은행이라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비교를 하세요. 현찰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들 5만원짜리 2장을 들고 들어가요. 이미 우리은행에 계좌가 있어요. 그죠? 돈을 똑같은 10만원을 입금해달라는 건데 후자는 어떨까요? 네, 신분증 요구 안 합니다. 그냥 입금해줘요. 네. ATM기 가갖고 여러분들 수표로 입금하는 거 되는 게 있나요, 요즘에? ATM기는 제가 확실히 몰라서 비교를 하면 안 되겠다. 그거는 좀 논외로 접어들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에 그런 약간 채권처럼 발행된 형태의 수표 같은 거는 결국에 그 발행자한테 받아내야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KYC 같은 게 필요해요. 확실히 이게 맞는지.
현금이랑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JPC랑 특성이 하나 똑같다고 했죠. 이런 특성이 똑같아요, 수표랑. 자, 그래서 아까 돌아가 볼게요. 그 그림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할 때 해결할 숙제가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특성 때문에 숙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100달러를 보내요. B, 여전히 한국입니다. 코리아하고 여기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자, 미국이에요. 보냅니다. B 계정으로. 자, JPC, 달러 표시하면 안 되죠? JPC 100개를 받았어요. 자, 이 쿼럼이라는 블록체인, 바로 체이스은행에서 만든 이 쿼럼이라는 블록체인에서 단 3초 만에 트랜잭션이 처리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3초 만에 지금 국경을 넘어서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 그 금융기관이 보유한 B 계정으로 JPC 100개가 이동했어요. JPC는 지금 JP모르건이 보증하고 있는 암호화폐죠. 어떻게? 하나당 US 달러로 고정해 놓은 그런 크립토 커런시입니다. 그러면 지금 B 계정이 받은 게 100달러의 가치는 있겠죠. 조건이 하나 있죠. 하지만 어떤 조건이죠? JP모르건이 파산하지 않고 이거를 보증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안전자산입니다. 하지만 JP모르건이 갑자기 이 화폐를 동결하거나 또는 본인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파산이라도 하는 순간에는 종이 쪼가리가 돼요. 영락없이 종이 쪼가리예요. 왜냐하면 얘네가 보증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모아 패깅해서 미국 달러라. 그죠? 그럼 당연히 이거 발행한 지금처럼 채권이나 채무 형태로 IOU라고 부르죠. 저희는 이 형태로 발행한 거를 본인들이 발행한 주체가 망해버리면 리스크가 생겨버리는 순간에 종이 쪼가리가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특성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카운터파티 리스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해보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저 설명하던 거를 저희가 함께 살펴볼게요. 자, JPC 100개를 받았어요. B은행이. 그러면 이걸 보고 누군가는 크로스오버 페이먼트 되게 간결하게 브릿지 없이 했네, 끝났네. 그러면 얘네 거 같다 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말 숙제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숙제는 뭐냐면, 자, 설령 이거를 다른 숙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이 숙제만 해결하면 되는 상황이다 가정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받았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현금처럼 쓸 수 있나요? 원화처럼? 혹은 달러처럼 쓸 수 있나요? 누군가는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거의 오늘날 기준으로 볼 때는 없지만, 자, 삼성전자 예를 듭시다. 삼성전자가 본인들 제품을 결제할 때요? 그죠? 본인들 상품을 뭐 스마트폰, 갤럭시 S 뭐 이런 거를 결제할 때, 자, JPC를 통해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하고 수용을 해줬어요. 그럼 적어도 이 돈은 국내에 있는 삼성전자 안에서는 결제가 가능해요. 현금처럼.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현금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삼성전자가 이거 고객이 이걸로 결제를 했어요. 그죠? 결제를 하면은 이걸 그대로 들고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이걸 들고 있다가 다른 데에 쓸 수 있겠지만 제약상이 또 뭐죠? 이거를 수용해주는 데에 돼요. 이 크립토 커런시를 마치 달러처럼 수용해주는 데만 가능하죠? 그게 아니면 뭐죠? 그거 아니면 선택사항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달러로 바꿔내야 돼요. 그죠? 이걸로 바꿔내야 돼요.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오늘날에 봐서는 아직 한 군데도 없어요. 가맹점 같은 거. 물론 미래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부분부터 다르죠. 달러로 바꾸는 경우. 달러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거 너희가 어차피 보증을 하는 거니까 이 수표 같은 거를 이제 나는 미국 달러로 받아야 되겠다. 주세요. 이러는 순간에 뭐가 발생하죠, 여러분들? 바로 미국에 있는 JP모건에서 삼성전자의 계좌까지 USD 달러 이 법정화폐 피아트를 쏴야 돼요. 이거 뭐죠? 결국에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입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왜 숙제가 있는지? 이 JPC라고 JP모건이 발행한 이 암호화폐가 오늘날의 현금처럼 통용되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본인들이 패깅시켜놓은 US 달러로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채무를 들고 있는 누군가는, 주체는. 그렇게 되는 순간에 결국에 크로스오버 페이먼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이, 그리고 임신님, 코인팬츠에 계신 임신님이 진짜 좋은 자료들 많이 올려주시는데 그거 여러분들 꼭 보세요. 정말 그분은 핵심적이고 좋은 자료 올려주시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이게 도움이 되는 자료인가? 약간 긴가민가 하셔갖고 많이들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진짜 좋은 자료예요. 그거 다 보세요. 번역까지 해놓으셨더라고요. 그게 진짜 좋은 자료입니다. 그 좋은 자료 중에 하나가 바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링크드인이라고 외국 사람들이, 그 리프사도 포함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본인들의 커리어를 관리하고 거기 안에서 헤드헌터들이 서로, 그러니까 인맥, 그거예요. 채용시장이에요. 채용시장. 그거를 온라인 플랫폼을 만든 게 바로 링크드인인데 2016년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오늘날의 리프 CEO가 거기에다 이것과 관련된 글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설명을 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요. 그거를 저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더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요. 결국에는 이거를 신나게 교환을 하고 보내봤자 결국에 최종적으로 받는 사람이 야 이거 현금 아니잖아. 나는 그 피아트를 원한다. 바꿔줘 하는 순간에 결국에 다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예요. 그러면 애초에 USD 달러로 보내는 게 훨씬 낫죠. 시간 낭비고 돈 낭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찰이 더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프릭션이 더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 그거를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한 문장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저는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 숙제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 못하면은 절대로 쓰일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비율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오늘날보다. 예. 꿈도 못 꾸죠. 이 숙제 해결하지 못하면 JP모르건은 만약에 본인의 이 JPC, 이게 전 세계를 통일하고 언제든지 국경을 넘나들면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할 수 있는 세틀먼트로, 글로벌 세틀먼트로 자리 잡게 하고 싶다. 그럼 이 숙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이 숙제 해결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전 세계 단일 통화가 되는 거. 네. 그게 해결 방법인데 그거를 하려면 여러분들 그거를 하려면요 해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를 JP모르건이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해결책은 전 세계 통일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통일 네트워크, 본인들이 만든 저 쿼럼이라는 거, 통일 네트워크, 이 의미는 바로 요것과도 같습니다. 단일 통화. 거의 같아요. 여기 거의 비슷하다는 의미로 점점 찍을게요. 자, 요 의미와 같는데 요거를 하려면 또 해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이 다른 주체들, 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그러니까 참여를 시키고 싶은 다른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극복해야 돼요. 저는 이거부터도 말이 안 되는데, 자,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시중에 있는 은행인데, 얘네도 금융기관인데요. 얘네랑 경쟁하는 거죠. 다른 금융기관들. 자, 중앙은행들은 일단 경쟁 안 한다고 칩시다. 중앙은행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들은 아니죠.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첫 번째 목표로 삼는 건 뭐죠? 그 나라의 통화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목표입니다. 이윤을 벌어들이기 위해 중앙은행이 존재하진 않아요. 그죠? 안정적인 통화관리, 통화정책 수립, 그리고 그 밖에 관련된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뭐 사전에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정책을 잡아나가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은행이 당연히 이익 때문에 이 시중은행과 싸우고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논외로 치고요. 그렇다면 시중의 은행들, 이 JP모르건 빼놓고 다른 금융기관들은 얘네랑 경쟁관계란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얘네 거를 썼을 때 걔네들도 이득이 있어야 쓸 수 있겠죠. 적어도. 이득이 있다고 반드시 쓰는 건 아니겠죠. 왜냐면은 이거를 썼을 때 이득이 있더라도 본인들이 예를 들면 본인들이 자체의 크립토 커런시를 만들었을 때 더 이득이 크다. 얘네 걸 쓰는 것보다. 그러면 이걸 쓸까요? 당연히 안 쓰죠. 더 이득이 큰 본인들이 만든 자체의 크립토 커런시 쓰겠죠. 그죠? 근데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를 극복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쓰게 만들어야 돼요. 단일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면.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중앙은행들은 이런 기업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이윤 추구 활동을 이제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얘기할 게 뭐냐면 중앙은행들까지도 여기에 끌어들여야 된단 말이죠. 실제로 어디죠? 있거든요. 쿼럼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앙은행이 존재하긴 해요. 잠깐 볼까요? 다는 아니고
몇 개 있을 겁니다. 이거 오타났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센트럴뱅크. 예, 중앙은행은 지금 쿼럼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껴있죠? 써있죠? JP모건스 쿼럼. 보이시죠?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몇 개의 중앙은행들이 지금 이걸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나이지리아도 펠러네? 이건 정죽수의 이름이구나. 블록체인 이름 아니고. 일단은 지금 보이는 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이 프로젝트 코카라하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중앙은행인데요. 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뭐 더 있던 안 있던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중앙은행들까지도 채택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채택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뭐 한두 군데는 할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 어떻게 이거를 끌어들일 거죠?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들은 그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으로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근데 JP모건이 그거를 하나로 담합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조절을 해요. 어떤 A라는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이제 이의를 제기해요. 좋다. 너희가 이걸 쓰라고 하면 우리 쓸 생각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수정해줬으면 좋겠다. 우리한테 손해가 너무 심해. 이거 우리 쪽에 맞게 조금만 수정해줘. 그래서 JP모건이 얘기합니다. 오케이, 수정하겠습니다. 그거 수정하면 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수정을 해줍니다. 그때 B라는 중앙은행이 손을 듭니다. objection, 이의제기. 너 그거 그렇게 수정하면 우리한테 손해가 심해지거든? 우리 하려고 했는데 안 할 거야.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수많은 지금 중앙은행들과 시중은행들, 이 많은 금융기관들의 이해관계를 하나로 맞춰갖고 다 쓰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세계 통일국가가 탄생하지 않는 이상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단일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0%라고는 감히 얘기 못하겠어요. 제가 미래를 보고 있는 예언자는 아니기 때문에 감히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이런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너무 낮아 보입니다. 지금 이러한 이유 때문에 리프사 역시도 이렇게 네트워크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죠? 지금 설명을 하면서 JP모건이 본인들의 크립토 커런시 발행한 거, 그 장단점 그리고 문제점 뭔지를 설명하면서 리프사의 비즈니스, 리프사의 생각 이런 것들 결합해서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프사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프사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뭐를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IP를 만든 겁니다. 뭐죠? 인터오퍼빌리티, 상호 호환성, 서로 다른 플랫폼, 심지어 블록체인이 아니더라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파워, 바로 이거를 리프사는 뭐랑 많이 비유하죠? TCP/IP, 인터넷에서. 그리고 이 네트워크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인데요. 이 UDP도 있긴 해요. 근데 UDP는 솔직히 이제 특수한 경우만 일부 쓰는 거고 이게 강한데 이거와 비교를 합니다. 왜냐면 인터넷이라는 거는 사실 TCP/IP로 모든 게 통일화될 수 있었어요. 이 프로토콜 하나 때문에. 이거 위에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웹브라우저, 뭐 이메일 이런 것들이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도 올라 있는 거예요. 이 프로토콜, 통일된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의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 연결해서. 네. 리프사는 IP를 요것과 많이 비교를 하죠. 바로 서로 분산되어 있는 그 블록체인, 서로 다른 플랫폼들을 이 I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표준화되어 있는 이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하나로 다 엮어놔야겠다는 겁니다. 결국에 모든 플랫폼은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JP모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이유로 하나로 통일되기 힘들다고 보는 게 리프사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무기, 강력한 무기, 리프사의 왼손에 들고 있는 이 IP라는 무기를 들고 나온 겁니다. 다 연결해주겠노라. 연결해서 서로 이 안에서 연결한 가운데서 자금이 움직일 때, 자금이 움직일 때 페이먼트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다른 플랫폼들이 상호환돼 갖고 세르먼트까지 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다리를 놔주겠다. 그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그러니까 그 금융기관들이 쓰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우리 거 써라가 아니에요. XRP 레저를 쓰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너희가 쓰고 싶은 거 써. 뭐 저기는 지금 JP모건은 쿼럼 쓰지.
너희 그거 쓰고. 그리고 뭐 어떤 중앙은행은 지금 R3 코일라 쓰지. 그거 쓰세요. 다 각자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은 서로 플랫폼이 다르니까 연결을 못 하시죠? 저희가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리겠습니다. 뭘로요? ILP로. 연결시켜드리겠다고요. 이걸 인터넷에서 TCP처럼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게 지금 리플사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연결하고요. 그리고 서로 플랫폼이 다르니까 지금 세틀먼트 하는데도 어렵고 페이먼트 하는데도 어렵죠. 그래서 페이먼트 솔루션은 은행들에게 저희가 특별한 걸 드리겠습니다. 뭐죠? 리얼타임이 가능한 바로 엑스커런트 드릴게요. 자, 페이먼트 리얼타임 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려운 곳은 어디죠? 세틀먼트 부분이죠. 프리펀딩 죽어나죠, 여러분들. 그 자금 관리 어떻게 하세요? 너무 힘드시죠? 여러분들이 이 자금 관리도 어려워서 이 묻어놓은 돈들 다 끄집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 쓰세요. 그거 끄집어낼 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원 패키지 뭐냐? 바로 현재보다 비용이 40%에서 70% 더 저렴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리얼타임입니다. 하루 이틀 걸리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리얼타임이에요. 참 쉽죠? 네, 지금 바로 쓰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엑스라피드. 여러분들, 그리고 금융기관이 아닌 분들 있죠? 기업들. 네, 우리의 이런 빠른 페이먼트와 세틀먼트, 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 리플 네트워크를 사용 못 하시리라 생각하죠? 아닙니다. 기업을 위해서도 상품이 있습니다. 뭐죠? 엑스비아. 리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API 제공하는 바로 엑스비아를 쓰세요. 누구를 바라고 있죠, 리플사는? 아마존과 우버 같은 애들. 전 세계적으로 고객이 있어서 전 세계 다른 법정 앞에 쓰는 고객들이 지불을 했을 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받아들일 수 있게. 자, 이겁니다. 리플사의 생각은. 자, 리플사의 생각까지 지금 정리해서 쭉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제 JP모건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를 미리 이런 방향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전 세계의 네트워크는 통일화될 수가 없다, 절대로. 리플사의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ILP 그걸로 연결하고 그 중간에는 XRP 레저가 자리 잡아서 XRP를 글로벌 세틀먼트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좋죠? 자,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한 리플사의 생각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